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순서만 바꿔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들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설마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의심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지금부터 10분 동안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 저자 흑상화쌤입니다. 오늘 인사이트를 나눌 책은 경영 컨설턴트이자 다수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간다 마사노리의 돈이 되는 말의 법칙입니다.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마케팅 일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 간다 마사노리입니다. 입소문 전염병, 비상식적 성공 법칙,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전뇌 사고 등 국내에 출간된 간다 마사노리의 책은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영상 원고를 쓰면서 한번 세어보니까 9권입니다. 세계적인 마케팅 구루 세스 고딘의 책은 제가 8권을 읽었으니 한 작가의 책을 9권이나 읽은 것은 제 기억에는 간다 마사노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책의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다 마사노리와 세스 고딘의 책을 읽으며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책을 읽고 배운 마케팅 구루들은 모두 적극적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을 소셜미디어에 글로 쓰거나 책을 내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적극적인 컨텐츠 생산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글과 말로 확산하는 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여기서는 콘텐츠의 품질이 좋다는 전제하에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은 자신도 배움을 얻고 성장하는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구매를 강요하지 않아도 고객 스스로가 구매하게 되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제가 세스 고딘의 책을 8권, 간다 마사노리의 책을 9권이나 구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론은 마치고 오늘 말씀드릴 간다 마사노리의 돈이 되는 말의 법칙에서 찾은 인사이트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달라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달라진다 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순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뉴 파소나 법칙으로 설명해 줍니다. 뉴 파소나 법칙을 활용하려면 우선 누구와 무엇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간다 마사노리는 책에서 5가지 질문을 통해 누구와 무엇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안에 그 특징 2가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한다면입니다. 즉, 팔려고 하는 상품의 특징을 소비자가 이미지로 떠올리기 쉽도록 2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초 동안 상품을 설명했을 뿐인데 그 상품을 팔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소비자는 누구일까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는 요인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찾은 소비자는 자신의 고통을 피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그 고통이 해소되는 소비자입니다. 위의 2가지 질문으로 팔아야 할 물건과 누구에게 팔 것인지 윤곽이 드러났다면 이제 왜 우리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줄 차례입니다. 그래서 3번째 질문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회사도 많은데 왜 기존 고객은 우리 회사에서 구매하기로 했는가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구매의 이유와 실제로 고객에게 물어봤을 때의 대답이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스펙을 구매 이유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빠른 배송이나 고객 서비스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질문들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만났던 많은 제조업 기업, 유통기업의 담당자들이 실제로 고객이 왜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 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성능이나 스펙이 좋기 때문에 구매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능이나 스펙은 소비자가 구매한 후에 그 제품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매를 하는 이유는 기존 고객들의 후기라든지 그동안 쌓아온 신뢰 등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오직 나만이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 다른 판매자가 아닌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객을 관찰하고 직접 물어보고 구매 이유를 확인하는 것은 기존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마케팅 메시지로 활용하여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마케팅에 투자할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면 오직 고객의 좋은 후기를 많이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 고객의 말보다 더 믿을만하고 구매를 자극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은 고객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객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하고 분노하고 불안한 이유는 뭘까라는 고객의 고민, 문제, 욕망 등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공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고객의 후기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증거로 신뢰를 쌓고 구매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이제는 고객의 고민과 문제, 욕망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존 고객들의 믿을 만한 후기가 쌓여있는 상태라면 그제서야 소비자는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인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까에서 누구와 무엇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어떤 순서에 해당되는 뉴 파소나 법칙이 각각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소나는 문제, 친근감, 해결책, 제안,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구매자가 직면한 문제 또는 고객이 간절히 원하는 욕구를 명확하게 짚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뒤 있을 프로필 사진 촬영을 앞두고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단기간에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객이 직면한 문제, 고객이 간절히 원하는 욕구입니다. 친근감은 구매자와 같은 아픔, 같은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스토리와 오감을 통해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고민이나 문제, 욕구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해결책은 말 그대로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안은 샘플, 무료 상품, 가격, 혜택 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한은 시간이나 수량, 대상 등을 좁힘으로써 누구나가 아닌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홈쇼핑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은 지금 구매 등 판단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며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 파소나 법칙을 구성하는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니 어디선가 듣거나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 경험을 해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뉴 파소나 법칙의 순서로 말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자주 구매하는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와 홈쇼핑 방송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다른 기업이나 판매자는 뉴 파소나 법칙을 구성하는 내용과 순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순서와 내용은 간다 마사노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다 마사노리는 미국에서 다이렉트 마케팅 방법을 배워서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둔 마케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타깃이 되는 소비자들에게 무료 상품을 제공해서 잠재 고객을 모으고 그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높은 비용의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말하는 순서와 카피라이팅 등은 이미 많은 마케팅 전문가들도 여러 책과 강의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순서가 중요하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잘 통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의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힌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조 비테일의 꽂히는 글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다시 인용하면 이 말하는 순서는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웅변가들이 사람들을 설득할 때 했던 말의 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했다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서론에서 관심을 유도하는 일화를 이야기하고 독자나 청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는 해결책을 실행하는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유도하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4단계로 구성된 공식이 요즘에도 사람을 설득하고 행동을 유발하는 말과 글의 기본 구성입니다. 지금까지 책의 핵심 메시지인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책의 3장, 4장, 5장에서는 매출을 높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노하우와 예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카피라이팅 방법, 순이익을 높이는 방법, 상품의 가격을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더 많은 판매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 등입니다. 이 책을 더욱 잘 읽기 위한 한 가지 팁을 소개해드린다면 이 책을 읽을 때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질문과 예시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한 번씩 종이 또는 책에 답을 써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행하지 않는 마케팅 지식은 죽은 지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은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권의 책에서 한 개의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실행해 본다면 그 책을 읽은 가치는 충분합니다. 오늘은 간다 마사노리의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을 읽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책에서 배운 것을 실행해서 지금 하는 세일즈나 마케팅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